안녕하세요. 이슈 라이프 톡 손지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했던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 외교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아크 부대 장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정예 요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UAE에 오게 됐느냐? UAE는 바로 우리의 형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명받아서 온 이곳은 타국 UAE가 아니고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많은 군사적 정보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렸네요. 이 외교적인 언어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들도 적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 나라가 우리의 적입니다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UAE의 적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이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적이 북한인 것처럼 UAE의 가장 위협적인 국가, 적은 이란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 한국의 형제 나라인데 그 적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이란이니까 형제국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니까 이란은 한국의 적,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3단 논법에 의하면. 자, 그러면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걸까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요, 대표적인 이슬람 순위파 국가이고요. 이란은 순위파와 앙숙인 시아파의 대표 국가입니다. 사이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2021년부터 두 나라 관계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아랍에미레이트는 지난해 8월에 이란에 대사를 다시 파견했고요. 그리고 최소한 겉으로는 No Enemy Policy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는 제2의 테헤란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미국이 40년 가까이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유일한 대외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인구가 약 1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란 사람이 무려 50만 명이나 되니까 두바이 인구의 절반이 이란 사람인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란의 투자 규모가 약 3천억 달러, 약 400조 원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역만 하더라도 120억 달러 이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란은 한국의 적국일까요? 한국과 이란은 1962년에 중동 국가 가운데서 이란과 가장 먼저 수교를 맺은 나라입니다. 그 수교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서울에는 이란의 대사급 상주 외교관이 있고 이란의 테헤란에는 한국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2,0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이란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란의 한류 열풍 대단합니다. 드라마 대장금의 시청률이 이란에서 90%를 넘었다고 하고요. 이영애가 광고하는 제품들의 광고판이 이란을 쫙 뒤덮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란에 무려 70억 달러의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은 미국이요, 지난 1984년에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다, 조금 풀었다 이러면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이란은 2015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하고 독일하고 함께 핵 프로그램 동결에 합의를 합니다. 대신에 경제 제재를 줄여달라는 거였고요. 그런데 이 핵 합의가 2018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에 대해서 화가 나겠죠. 반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차츰 핵 합의 이행 수준을 줄여가다가 결국 이란도 탈퇴하게 됩니다. 이란 해외 자금은
이때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이 되면서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란이 한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석유 대금 70억 달러도 바로 그때 묶여버린 거예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제2차 제재 때문이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하고 거래하는 제3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금융기관, 개인까지 제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생긴 외상값이 70억 달러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의 친정부 매체인 카야니 신문이 상황이 악화된다면 페르시아만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항해에 한국 선박의 통행을 차단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적인 언급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요, 페르시아만 연안 산유국들에서 대양으로 향하는 유일한 해로라고 하네요. 원유 이동량이 매우 많은 곳이고요. 한국으로 수출되는 원유의 70에서 80%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란의 IRNA 통신의 보도를 보면은 이란의 외무부가 지난 18일 윤강현 한국 대사를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엄중하게 항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란의 외무차관이 윤강현 대사를 만나서 이란은 걸프 지역의 국가 대부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당국에 즉각적으로 해명하고 입장을 좀 신속히 정정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했다고 현지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여기 한마디 또 더 붙였는데요. 한국이 이란의 금융자산을 차단하는 등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 아닌 경고를 했네요. 자, 이 부분은요.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석유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 70억 달러 대금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21년 1월에 이란의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우리 한국의 선박이 이란 혁명 수비도에 납포됐어요. 석 달 동안이나 억류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한국에 동결돼 있는 자금 70억 달러가 풀리지 않는 데 대한 이란 측의 불만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자, 이 아크 부대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요, 아랍에미레이트의 특수부대 교육을 하고요. 또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부대라고 하기보다는 특수부대 교육을 하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주요 임무라고 하네요. 유명한 연예인의 말 한마디가 크게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하물며 한나라 수장의 발언은 국가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고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은 국민들의 삶을 크게 움직이기도 하죠. 이상 이슈 라이프톡 손지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